정말 어마무시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미증시의 급락에 대한 요인을 꼽아보자면은 결국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그리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가 증폭되면서 미증시의 전반적인 투매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증시도 미증시지만 정말 특징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던 게 뭐냐면은 국제유가 WTIU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국제유가가 6%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증시가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 있긴 하구나 라고 좀 따져볼 수 있겠고요. 오늘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가 굉장한 탄력을 보이는 거를 보고 오늘 탄핵이 정말 인용이 되면 바로 이재명주 들어가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절대 비추합니다. 절대 비추해요. 이게 이재명 관련주가 최근에 눈치를 보고 있다가 오늘 내용이 나오면서 팡 튀는 거면은 정말 힘이 셀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뜨고 나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 내가 나름대로 손절선을 이 자리로 잡아뒀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여기서 하락 VI 걸려가지고 개파락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고 해도 대응을 하지 못할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버는 거에 대한 것보다 잃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게다가 정치주에 대해 큰 단타 매매를 하는데 자금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필히 참고하세요. 4월 4일 오늘자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이고요. 모쪼록 오늘 하루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어마무시한 폭락세를 보이면서 마감되었어요. 다우지수가 3.98%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이 5.97%, S&P 500이 4.8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9.88%. 정말 어마무시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미증시의 급락에 대한 요인을 꼽아보자면은 결국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그리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가 증폭되면서 미증시의 전반적인 투매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증시도 미증시지만 정말 특징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던 게 뭐냐면은 국제유가 WTIU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국제유가가 6%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증시가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 있긴 하구나 라고 좀 따져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의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는 당분간 미국 증시는 물가에 대한 지표,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을 우선으로 두고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 최근 발표된 ADP 민감 보고서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였었고, 어제 밤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고용보고서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 있을지, 더불어서 긍정적으로 나와준다고 해도 시장에서 이제 이거를 안도할 수 있을지, 왜냐면은 본격적인 관세정책이 아직 시행되긴 전인 거니까 안도할 수 있을지 여부에 초점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미증시 그리고 다음 주 증시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왜 미국이 빠지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트럼프가 미국 내 지지율이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객관적인 숫자를 보면은 43%를 기록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사람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그런 건 있겠죠. 트럼프에게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거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우리 나라의 빚을 갚고 이런 좋은 내용들도 있겠지만, 결국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을 위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충격을 감수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에서 또 특징적인 종목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국내 증시에도 연관성이 꽤나 깊을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이었다고 한다면은 동남아 지역에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 즉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위주의 낙폭이 많이 확인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애플이 어제 9%가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나이키도 14%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에 대한 내용이 왜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지금 46%로 지정이 되면서 타국 대비 굉장히 고관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타국 대비해서는 관세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생산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생산 시설을 보유한 한국 법인이 그럼 어디가 있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은 사실 대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 LG, SK 이런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동남아 시장의 인건비, 그러니까 노동비가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이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서 수많은 대기업들의 공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인 악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 국가별 생산 비중과 수출 비중을 확인하면서 실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끗만 비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곧 다시 시장이 이제 악재를 조금 해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애플이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국내 증시에서는 그만큼 더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참고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세계적인 반응은 어떨까? 국가별로 반응이 꽤나 상이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트럼프랑 좀 잘 해결을 하고 싶다, 완만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 라고 말하는 국가도 있는 반면에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은 아니고 자동차예요, 완성차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요. 스위스도 지금 보복 관세로 대응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의 스탠스가 확인되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의 내용을 보고 트럼프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미증시 시간외가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국내 증시에선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증시가 어제 정규장에서 시가를 이탈하지 않은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시가를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은 우리가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물론 안 빠지면 좋은 거겠지만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아마 지금 많은 주린이 분들이 오늘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가 굉장한 탄력을 보이는 거를 보고 오늘 탄핵이 정말 인용이 되면 바로 이재명주 들어가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절대 비추합니다. 절대 비추예요. 이게 이재명 관련주가 최근에 안 올랐다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오늘 내용이 나오면서 팡 튀는 거면은 정말 힘이 셀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뜨고 나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 내가 나름대로 손절선을 이 자리로 잡아뒀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여기서 하락 VI 걸려가지고 개파락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고 해도 대응을 하지 못할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버는 거에 대한 것보다 잃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게다가 정치주에 대해 큰 단타 매매를 하는데 자금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필히 참고하세요. 요즘 대체거래소 시세를 보다 보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에 70%, 8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흥구석유를 보면서 그거를 좀 느꼈는데, 흥구석유 차트를 좀 보면은 4월 2일 날의 종가가 11,400원이에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4월 3일 날 기준되는 가격, 시작하는 가격도 11,400원입니다. 여기에서 갭이 뜨고 상승하고 하락하고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 거잖아요. 11,400원. 그죠? 근데 이게 기준 가격은 이건데 대체거래소에서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대체거래소는 요즘에 굉장히 적은 물량으로 상한가와 하한가를 보내기 쉽상이잖아요.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4월 3일 원래 기준가가 11,400원인데 8시에 7,980원에 개장을 한 거야. 물론 지금은 호가가 비어있고 수급이 없으니까 못 사겠지. 근데 이거를 세력들 입장에서 호가 작업을 조금 하고 수급 작업을 조금 해서 대체거래소에서 하한가를 보내고 매수를 해가지고 어차피 정규장까지 띄우는 건 다시 금방 띄우니까 중간 호가가 없잖아요. 그럼 정규장에서 만약에 상한가를 보낸다고 하면은 이게 11,400원 기준으로 상한가를 갔을 때가 15,000원쯤 되거든요. 14,800원쯤 될 거야. 그럼 7,980원에 사가지고 14,800원에 팔면 이게 80% 수익이 넘어요. 84%? 85% 그렇게 돼요. 마음 먹으면은 뭐 다음날까지 그 이상까지 먹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대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체거래소
최소의 뭐 취지나 선진국의 프리마켓 이런 것들을 제가 막 비판할 생각까지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오전 매매가 중요한 입장에서는 당장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 대체거래소 차트를 좀 빼고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6,600번을 치면 됩니다. 거기서는 통합 키움 차트를 보아서 통합 시세가 아니라 KRX 시세만 볼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들 하시고요. 저희도 이제 대체거래소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대체거래소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거나 대응하는 것들도 분명히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1분기에 대한 실적 시즌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월달, 2월달, 2025년 1월달, 2월달에는 실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게 더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은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기업이 평가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는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 지금 공매도 시즌이잖아요. 이제 공매도 시즌임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기 가장 적합한 환경이 실적 대비 고평가라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과 현재 가치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게, 저는 실적에 대한 내용이 작년 올해 들어서 지금이 이제 제일 중요한 시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종목을 고르실 때도 이런 부분들 잘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